우리나라 시장 신용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예. 신용이 전무님 지난주에 이제 일별로 발표를 하신 것도 있었는데 주간 기준으로 1조가 빠졌습니다. 절대 주식을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절대 화가 나서 팔거나 막 기분 좋아서 뭐 사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 코스닥도 보면 최근에 이제 이익 추정치가 코스닥이 보면 시총 전체 시총이 300조 400조인데도 맨날 보면 이익이 10조밖에 안 돼서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뭐 30배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코스닥에 아까 우리 문희사가 해줬었죠. 코스닥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자,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6월 2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어영부영 6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짝수해 공포. 우리 여의도 증권가에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긴 있었어요. 항상 보면 98년 IMF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그 이후로 쭉 보면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처럼 물가 그리고 페드의 금리 인상 공포 때문에 주가가 또 큰 폭으로 미국 시장도 빠졌던 게 2018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짝수회가 희한하게 많이 빠져요. 나중에 조화장이 짝수회의 수익률과 홀수회의 수익률 그 다음에 짝수회의 그 고점 대비 하락, 맥시멈 드로우다운 이런 거 한번 좀 해보시고 어떤 해가 이제 정말로 그렇게 확 빠졌다가 이제 또 올라오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별 차이가 없이 보일 수도 있는데 연중 기준으로 그죠? 많이 빠졌던 거 그런 게 이제 좀 짝수해가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나오고요. 또 뭐 10월의 공포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10월 달에 왜 항상 주가가 많이 빠지느냐. 근데 전체적으로 그것도 통계내 보면 10월 달이 뭐 별 차이는 없는데 10월 달에 많이 빠진 거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중에서 10월 달이 많이 빠진 게 많이 나온 달로 또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무서운 짝수해 2022년이 이제 절반이 다 지나가고 그 공포가 상반기에 이제 또 다 나타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 최상무가 월요일마다 해주는 이 밸류에이션 지표 도대체 기업의 주가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S&P 500 기준으로 이제 PER이 한 16배가 깨졌을 것 같은데요. 16배가 깨져서 지금 정확히 15.35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착한 가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5.35배라는 낮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익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일부 섹터에서 약간 수요 둔화 우려로 인해서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는 섹터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섹터별로 종목별로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이번 분기를 지나면서 체력이 허약했던 기업 그리고 체력이 강한 기업 그리고 더 그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S&P 500 미국 시장하고 코스피까지 좀 쭉 한번 알겠습니다. 훑어봐 주세요. 최근 일주일 FOMC 미팅을 보내면서 격렬한 변동성이 나타났고요. 주간 기준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6% 내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주간 기준으로 S&P 500이 5.8% 빠졌고요. EPS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0.2% 상승을 했고요. 그 미국 시장 보면은 그 섹터가 한 11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빠지는 섹터, 오르는 섹터 뭐 이렇게 좀 균일하게 S&P 500의 포트가 잘 돼 있다 보니까 EPS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 실적 프리뷰나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 이익 추정치의 상하향이 격렬하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이익 추정치는 우상향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6%가량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빅테크들의 그 하락률은 오히려 좀 주가보다 전체 시장보다는 좀 하락률은 적었습니다. 애플은 4.1%, 마이크로소프트 2.1%, 구글 한 3.6%, 아마존 3.1% 이렇게 빠졌고요. 테슬라는 좀 낙폭이 있었는데 6.7%가 빠졌습니다. 그 이외에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유나이티드 헬스, JP 모건, P&G 필수 소비재로 잘 알려지는데 이런 것들도 한 6% 빠졌고 방금 말씀드린 것들도 6%대로 하락을 했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엑슨모빌 올해 거의 최고 종목이었는데 주간 기준으로 14.3%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예, 전체 에너지 섹터가 지난주에 17%가 빠졌고요. 네.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유가가 WTI 기준으로 9%가 빠졌습니다. 네. 9%가 빠진 이유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아무래도 수요 부분을 건드리다 보면은 유가의 수요도 약해질 것이다 라는 그 사람들의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차익 매물이 출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익 추정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는데 아마존이 그 주간 기준으로 4.2%가 빠졌다는 게 조금 특이할 만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다른 빅테크들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JP모건, 금융주 뭐 이런 것들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YTD로 그 S&P 500도 지난주 고점 대비로 20% 이상 빠지고 YTD로 22.9%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EPS는 7.5%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 17일 기준으로 S&P 500의 PER은 15.35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PBR도 4배에서 거래되던 것이 지금 3.65배까지 내려왔습니다. 한참 높을 때 한 4.7배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맞습니다. 3.6으로 많이 빠졌네요. 예, 이것도 많이 주가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왔고요. 네. ROE는 23.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말에 그 페드의 금리 공포로 빠질 때는 예,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S&P 500이나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추정치도 같이 좀 빠졌었거든요. 예, 그게 그때는 좀 이익이 빠진다라는 그 자체가 좀 기분이 나빴었는데 실제로 2018년 4Q부터 반도체 영업이익이 빠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번에는 보면 이익 추정치가 안 빠지고 오히려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주가가 먼저 그 나오고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경기 침체를 경기 침체 얘기. 너무 빠르게 선반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로 보면은 사실 그 숫자를 까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2분기에 정말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실적으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 여부를 좀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따금씩 나오는 그 기업들의 뉴스나 또 그 IB들의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상향 조정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앞으로 민감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 PER도 애플이 지금 20.5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3.2배, 구글이 놀랍게도 15.7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존도 40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요. 메타가 11.6배, 테슬라가 다시 50배 밑으로 내려와서 47.6배, 엔비디아가 27.0배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주가가 6% 정도 하락을 하면서 그 주요 종목들 PER도 레벨 다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뭐 연준에서 75bp 금리 인상 이후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양상인데
그 와중에도 최근에 강했던 에너지 섹터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홈빌더 섹터에서도 그런 그 요인들이 그런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WTI가 9.2% 하락을 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에너지 섹터가 17%가 하락을 했고요. 아까 엑슨모빌이 14%, 다른 뭐 이오지 리소스나 마라톤 오일, 페트롤리엄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20% 내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연준이 수요 부분을 건드려서 물가를 잡는다는 생각이 실제로도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보려고 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WTI가 원자재 중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실수요도 있지만 투기적인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난주에 투기적인 수요가 좀 빠져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홈빌더 섹터가 지난주에 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일부 IB들, 뭐 웰스파고나 UBS나 이런 그 일부 IB들에서 모기지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주택 수요 둔화 우려를 들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기준으로 홈빌더 섹터만 지금 주가가 13% 이상 빠졌습니다. 지난주에만 13% 빠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홈빌더 섹터가 지난주 전부터 훨씬 전부터 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 주택 가격은 계속 그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트리거가 되는 게 주가의 트리거가 되는 게 30년 모기지 금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차트에 보시면 홈빌더 섹터의 주가하고 30년 모기지 금리를 보면은 정확하게 모기지 금리가 오르는 시점부터 홈빌더 섹터의 주가가 고점을 치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의 정점을 찍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밸류에이션이나 뭐 향후 이익 전망치 이런 거보다도 지금 그 금리에 가장 민감한 섹터로 홈빌더 섹터가 지금 거론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홈빌더 섹터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주택 시장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최근 이 미국 섹터들 보면은 여간에서 그 EPS가 최근 그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잘 하향 조정되지 않는데 홈빌더 섹터가 최근 일주에 EPS가 1.6%가 하향이 됐고요. 1개월에 보면은 2.4%가 하향됐습니다.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1년이 지나면 뭐 20% 하향이 되고 뭐 30% 하향이 되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그 매크로 환경이 특이하게 변하지 않는 한 이쪽에 하향 조정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주가는 그거보다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하고 홈빌더 섹터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섹터들도 지금 시장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프리뷰나 실제 실적 발표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섹터별이나 종목별이나 이런 실적 조정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좀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홈빌더 섹터가 S&P 500이 연초 이후 22.9% 빠졌는데 연초 이후 41.8%로 제일 많이 빠진 섹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모기지 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주택 수요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좀 채산성이나 마진이 좀 꺾이는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가장 최근에 그 홈빌더 섹터들의 실적을 보면은 주택 가격은 올라서 P 부분은 괜찮은데 P가 오르는 대신 Q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은 유지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가격이나 각종 인건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진 자체가 좀 하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트가 큰 폭으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을 반영을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거기다가 주택 건설하려면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자금 조달 코스트도 더 앞으로 좀 늘어나게 되고요. 이미 닥터 호튼 같은 DHI가 이제 홈빌더 섹터의 가장 높은 시총을 차지하는 업체인데 실제로 그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코스트를 전망을 해놨는데 그 코스트를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잖아요. 지난 분기에 보니까 금리를 굉장히 낮게 추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변동금리로 조달을 했으면 그 변동금리가 앞으로 상향 조정이 될 거니까 이자 비용 쪽에서도 그 커지면서 전체 이제 순이익단에서 약간 감익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수준으로 오면 밸류에이션이 뭐 10배 미만이고 이러지만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향후 실적 감소로 인해서 유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군요. 뭐 이런 홈빌더 미국 주가 섹터 자체도 이렇게 42% 빠진 것처럼 우리나라 건설업체들 주가 빠진 것도 거의 뭐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먼저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그 주택 건설 쪽에 이제 센티가 좀 안 좋아진 측면이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먼저 진행했고 얘네는 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방향성은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험악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금리가 다 올랐습니다. 일단 미국채 10년물이 3.22%까지를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7bp 올랐는데 6월 14일 날 3.47%까지 갔습니다. 이게 그랬다가 20bp 이상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게 뭐 금리 피크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 지금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수요 요인이 줄으면서 그게 이제 경기를 건드리고 그 경기가 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에 금리가 확 튀어오르진 못할 거다. 더군다나 이제 수요 요인이 물가 쪽을 건드리기 때문에 물가 압력도 낮아질 거다. 그래서 뭐 금리 자체가 세게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6월 14일에 거의 한 3.5%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3.2%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좀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실은 성장주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리고 빠지게 되면은 성장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빠지게 되면은 할인율 감소로 인해서 성장주가 힘을 받고 지금까지는 지금 계속 올라오는 트렌드였는데 이게 피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시장의 색깔이 약간 좀 변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더군다나 최근에 그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가 좋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반대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좋았던 섹터의 어떤 반락이 지난주에 보였던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유가가 빠져서 유가가 빠진 요인인지 아니면 페드의 금리 경로가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을 잡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2.59%로 주간 기준으로 20bp가 빠졌습니다. 이게 4월 21일에 3%를 뚫었었던 거거든요. 이제 10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인데 아주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보면은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은 2%대 중반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물론 앞으로 PC라든지 CPI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표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 금리는
명목금리가 오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졌기 때문에 전주보다 26bp 오른 0.63%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아무래도 75bp를 한 번에 올리다 보니까 2년물 금리가 지난주에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축소가 됐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5bp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뭐 이게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침체로 가느냐 아니냐 뭐 트리거 이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채 AA 등급 무디스 AA 등급 기준으로 4.41% 그 주간 기준으로 27bp 올랐고요. 그리고 BAA 기준으로 주간 기준 30bp 오르면서 5.41%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쪽이 그 투기 등급 채권의 금리가 그 연준의 그 기준금리 정도만큼 그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하이힐드가 8.45% 오르면서 주간 기준으로 74bp 올랐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5.15%까지 뛰면서 64bp가 올랐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좋은 기업과 좋지 않은 기업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좋은 어떤 방증이 될 것 같고요. 상품 시장 보시면은 유가가 109.56, 거의 이제 120불 뚫기도 했었는데 지난주에 9.2% 빠지면서 109.56, 110불 밑으로 내려왔고요. 리그 카운트는 4기가 늘어서 584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좀 느는 상황이고요. 구리는 4.01달러, 파운드당 4.01달러로 구리도 한 6.6%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저점을 드디어 깼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약해지면서 달러가 104.7 주간 기준으로 0.5%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은 1291.3원을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0.9%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밸류에이션하고 주요 기업 EPS 간단히 보시면요. 우리도 주간 기준 한 6% 정도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6% 빠졌고 지금 그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으로 하면 주간 기준 0.1% 빠졌는데 이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쪽의 EPS 추정치가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0.8%가 하향 조정됐고요. SK하이닉스가 1.9% 하향 조정됐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지금 SK하이닉스가 5.2배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8.1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과 실적 추정에 대한 어떤 균형점이 어느 부분에서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2분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이 두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좀 지수에도 많이 빠졌지만 그 반등이나 회복력에 있어서 판가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주가도 대형주 위주로 6, 7% 심지어 뭐 한 10% 이렇게 빠졌는데 네이버가 12% 빠졌고요. 카카오가 9.9%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지난주에 낙폭이 좀 컸고요. 그리고 다른 그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도 7, 8% 하락을 했고 삼전, 믹스도 한 6,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일 강한 대형주를 꼽으라면 LG엔솔하고 삼바 그리고 LG화학을 들 수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간 경기하고 좀 무관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2.6% 그 시가 대형주에서는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고요. LG화학도 0.9% 하락하면서 지수 대비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익 전망이 그 삼전, SK하이닉스가 좀
1에서 2% 정도 내외 주간 기준으로 빠졌고요. 현대차 0.4%가 빠졌고 LG화학은 0.5%가 상향 조정됐고요. 나머지 KB금융이 0.1%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까 미국 시장 봤을 때 연간으로 지금 23% 가까이 빠졌거든요. 22.9%. 우리 코스피는 한 18%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12개월 포드 EPS는 한 0.9%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 밸류에이션 보면요, 코스피 전체로 보면은 PER 기준으로 코스피가 지금 9.1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PBR 기준으로 0.93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는 10.16%. 그래서 근래 좀 보기 드물게 PER 기준으로 9배 밑으로, 9배 밑이 아니고 9배 초반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PBR 기준으로 0.9배 초반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주요 기업 PER 아까 잠깐 삼전 하이닉스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그 다른 대형주들도 상당히 내려온 상황인데 현대차가 6.3배, 기아차가 5.6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LG엔솔도 100배가 넘었었는데 지금 89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와 15.3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 코스피 전체의 이제 PBR과 PER은 더 낮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 과거에 보면 큰 시장 충격이 있는 어떤 이슈 없이도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한 0.9배까지는 빠지잖아요. 0.9배 밑으로 빠졌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복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PBR이 0.93, PER이 9.1인데 여기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해버리면 그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0.9배가 살짝 깨졌을 수도 있는 그런 지수대라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최상무께서 얘기하셨듯이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빠졌어요. 다른 부분은 금리가 여전히 이제 명목 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4월 21일 날 3.04%였는데 지금 2.59%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이 조금 의미 있게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코스피 쪽에 증시 자금이랑 우리 쪽 금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객 예탁금은 좀 많이 빠졌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지금 60조대를 기록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57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고였을 때가 한 77조였던 것 같은데. 예, 거의 한 80조까지 갔었습니다. 예. 그럼 20조 빠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탁금보다는 이제 신용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도 국내 미국 시장 신용하고 우리나라 시장 신용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신용이 전무님 지난주에 이제 일별로 발표를 하신 것도 있었는데 주간 기준으로 1조가 빠졌습니다. 1조나 빠졌네요. 예.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신용 기준은 좀 늦게 나오는데 목요일 기준으로 20.7조를 기록을 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1조가 빠지는 수준인데 아마도 이 그 시차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채널 체크를 해보면은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파시는 분들이 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점에서 개인들이 신용을 쓰신 분들도 그렇고요. 또 화가 나서 파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대형주의 신용 또 최근에 조금씩 출회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 주식을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절대 화가 나서 팔거나 막 기분 좋아서 사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 매도는 그동안에 그 1년 동안 보면 신용 규모가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주 잡주들 뭐 그런 것도 많았었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축구 끝나고 이제 후배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요즘은 증권사들의 이제 리스크 관리가 아주 타이트해져 가지고 잡주들은 신용이 아예 안 되게끔 돼 있고 우량한 주식일수록 신용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코로나 직전만 하더라도 신용 잔고 규모가 적을 때는 이제 4조, 많을 때 한 10조였다가 최근에 25조까지 올라오면서 그 신용의 대부분이 약간 좀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신용이 들어갔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래소 신용하고 코스닥 신용하고 또 따로 분류돼 가지고 거래되던 그게 집계가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코스닥도 보면 최근에 이제 이익 추정치가 코스닥이 보면 시총 전체 시총이 300조 400조인데도 맨날 보면 이익이 10조밖에 안 돼서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뭐 30배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코스닥에 아까 우리 문희사가 해줬었죠. 코스닥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20조 나와요. 그 부분이 과거에는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 보면 이익은 나오지 않고 계속 임상 비용만 들어가는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코스닥의 상위가 보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2차 전지 쪽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익 성장이 동반되면서 그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서 전체적으로 이 신용이 어디까지 깨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예전에는 이제 잡주가 많아서 신용이 이제 한 방에 확 10조에서 4조 갔었으면 고점 대비 한 60%도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량주 중심으로 많기 때문에 우량주의 그 하락폭 정도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면 신용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용으로 털리는 물량을 좀 장기 투자자 최근에 이제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단기 악성 매물이 될 수 있는 신용이 털리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고 있는 투자가들로 그 매물이 이전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래 시장이 바닥을 잡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급도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지난주 투자 설명회 또 하신다고 자료 만드시고 예. 고생 많으셨는데 전문의 고생 많으셨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